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워라밸, 일과 생활의 균형인데요. 대구 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워라밸 주간을 앞두고 워라밸 서포터즈 1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중소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는 평균 임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보수적인 성향으로 기존의 경영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문화생활과 가족생활을 중요시하는 청년 인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대구 지역 근로자의 워라밸 지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다양한 워라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지역 기업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서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생 등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KBS도 뉴스 특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귀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지역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리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동분기점에서 외관 나들목까지 소통 원활하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가산 부근 136km 지점부터 일대 4km 구간 2차로에서 정밀 안전점검 작업 중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성서내거리에서 신당내거리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요. 국채보상로 무열대 내거리에서 서성내거리까지 속도 더디게 지납니다. 이어서 호국로 공산수원지 3거리에서 상격중학교 3거리 방향 좌회전 차량은 공산수원지 3거리 신호 2번 받고 이동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남부는 구름 많고 1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북부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는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 경북 북부는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폭염특보 발효 중으로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6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밤사이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많겠으니 온열 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34도 분포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9.1도, 습도는 61%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봅니다. 뉴스민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 기자님 먼저 전해주시겠어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또 공약 중에 하나였던 이 위원회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가 폐지할 51개 위원회를 추렸는데요. 일단 법령에 근거한 이 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99개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 중인데 어제 51개 위원회 폐지를 공지했습니다. 이유는 회의 개최 실적 저조, 역할 종료 및 기능 약화, 이 자체 계획으로 기능 대체 등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네. 일단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청렴 자문위원회 등 11개였고 네. 또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것이 대구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또 폐지 대상이 됐습니다. 네. 대구 시민원탁회의라고 하면 8년 전에 권영진 시장 이 임기 시작과 함께 좀 대구 시민들의 공론화장을 열겠다라고 그랬죠. 네.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였죠. 코로나19라든가 그리고 이 대구시 지역에서 이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 자리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폐지가 되게 됐습니다. 네. 위원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시민 원탁회의 정책 자체가 이 폐지되게 됐는데요. 또 목적과 기능이 유사해서 사라지는 위원회가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또 적극행정위원회, 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를 거치게 되고 네. 이 9월 의회를 거쳐서 이 폐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대구시의회가 진짜 이게 필요 없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시민 입장에서 좀 필요한 심사 과정인지 좀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지적은 있어 왔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폐지를 위한 폐지는 없어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숙고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 교도소 후적지 개발을 위한 기획재정부 태스크포스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을 위한 TF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킥오프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회의에는 기재부, LH, 대구시 달성군이 참여합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는 1,500억 원을 투입해 교정박물관, 예술회관 등 판상형 도시문화공원으로 건립하는 계획안과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교정 법무타운을 건립하는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안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 달성군은 최근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우선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에이스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보관을 공개했는데요. 반면 기재부와 LH는 부지 일부를 공동주택용으로 매각하거나 자체 개발해 그 재원으로 후적지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공동주택 없이 시민공원 등 공공시설로만 후적지를 개발하겠다는 대구시 달성군의 계획과 상반되는 건데요. 기재부와 달성군의 이 같은 입장차로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사업 계획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향후 열릴 TF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정부와 달성군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TF 구성안은 마련됐지만 TF가 출범한 건 아니라며 지자체와 LH 간의 이견을 중재자 입장에서 잘 조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안 또한 이 시민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어떻게 개발이 돼야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 주곡정수장 사고 이후에 이 대구시 차원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대구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은 이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임에도 이 대구시의 태도와 재난 원인 규명이 한심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고임에도 이 대구시가 이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구시장이 이 경영 책임자로서 총괄 지휘하고 또 시민안전실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6개월마다 대구시장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또 이행, 이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게 지금 타 시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부터 이 7월 말까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대구시는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대구 시민이 먹는 물과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무래도 시민 불안감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판을 했는데 이 대구시가 이 주곡정수장 산업재해 이후에 어떤 좀 대책을 내놓을지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내놓은 대책이 없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듣죠. 네, 대구 달서구 성서 지역 주민들이 대구시의 유휴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일성구군 등의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달서구의 매각 검토를 요청한 공유재산은 이곡동 성서 행정타운으로 23,868.2제곱미터입니다. 네. 네, 이곳은 1990년 성서 택지 개발 당시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된 곳인데요. 대구시가 2006년 LH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달서구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 확대에 대비해 성서구 분구를 염두에 두고 청사부지로 매입한 건데요. 하지만 달서구 인구가 줄면서 성서구 행정구역 분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성서 행정타운 추진 역시 힘들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달서구는 뷰티케어 클러스터, 대구 역사문화관,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 건립 등 2017년부터 대구시의 이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꾸준히 제시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해당 부지 매각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성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부지에 공공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결성됐던 성서종합문화복지타운 유치위원회는 오는 10일 부지 매각 검토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어서 이슈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수도권에서는 어제 물난리가 났지만 우리 또 대구 경북 지역은 계속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여름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이 전국 곳곳에서 이 정전 사고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부는 휴가철이 끝나는 이번 주를 이 전력 수요의 고비로 보고 있고 이 대규모 정전과 같은 사태에 어떻게 대비할지 이 준비 태세에 들어갔는데 우리 지역의 전력 수급 상황은 어떤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정말 예, 맞습니다.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죠. 네, 입추였던 지난 7일 대구의 기온은 37.8도, 네. 포항은 38.2도 등으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대구지방기상청은 대구와 경북 지역은 당분간 33에서 37도까지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전력 수요도 늘겠죠. 저만 하더라도 지난해보다는 냉방기 가동을 훨씬 더 오랫동안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네.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출근을 해서도 그렇고 냉방기 가동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8월 둘째 주가 이 전력 수요 최정점을 찍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휴가철인 7월 말 8월 초를 지나서 이 공장 등 대규모 또 사업장들이 전력 사용을 늘어날 시점이고 이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예상한 겁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상하는 이번 주 최대 전력 수요는 이 적게는 91,700메가와트, 이 많게는 95,700메가와트인데 이 최대 전력 수요란 하루 중에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때를 말하는데 네. 지난달 7일에 이 92,990메가와트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문제는 정부가 예상하는 최대 전력 수요를 넘어서는 경우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칫 한전의 전력 공급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전의 전력 공급 능력은 10만 867메가와트 수준입니다. 네. 여기서 최대 전력 수요를 뺀 여분인 공급 예비력은 고작 5,200에서 9,200메가와트 남짓인데요. 실제 공급 예비력이 5,500메가와트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정부는 각종 시설물에서 전력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전력수급 비상경보를 발령합니다.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된 가장 최근 기록은 9년 전인 지난 2013년 8월입니다. 또 블랙아웃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블랙아웃이 발생한 건 11년 전인 2011년 9월 15일입니다. 당시 한전은 전력이 부족해지자 예고 없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순환 정전을 실시했고요. 최준경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전이 이제 발전량을 좀 늘리는 건 안 되는가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한전의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네네. 이 원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로 한전이 전기를 생산할수록 지금 손실을 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발전량을 더 늘리기도 어려운 실정인 건데 이 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이 8일까지 이 평균 전력 도매 가격이 킬로와트당 198.54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지난 4월에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이 처음으로 200원에 육박한 이 수치인데요. 이 전력 도매 가격이 5월에는 140원대, 6월에는 129원대, 이 두 달 연속 좀 떨어지다가 이 7월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전력 도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한전이 발전사들에 내는 이 전력 구입비도 불어나게 되는데 이 한전이 석유나 석탄, LNG 등을 이용해서 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이 전력을 사들여서 우리 소비자, 뭐 시민이나 기업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이 지난 1분기 7조 7,8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을 때도 전력 구입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이상 올랐기 때문이었거든요. 최근 몇 년간 뭐 조단위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구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전이 생산량을 늘리기는 좀 어려운 이 상황이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얘기되고 있는 네.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그건 또
난감한 일이고요. 위기가 현실화하지 않으려면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할 텐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전력거래소는 전력 수요 급증과 발전기 불시 고장 등에 대비해 단계별로 최대 9.2기가와트의 예비 자원을 확보해 수급 비상 상황 사전 차단에 나섰는데요. 네. 산자부는 비상 상황 시 신규 원전이나 화력 발전소를 시험 운전해 전력을 생산하는 등 비상 조치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난달 4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과 함께 전력 수급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캠페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에너지 효율적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국민 미디어 홍보와 온오프라인 캠페인, 공공부문 실태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급 비상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냉방기 순차 운유 등 지원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도 이번 주에 전력 사용량이 최대치를 또 기록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번 주만 잘 넘기면 전력 수급난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번 주를 좀 무난히 넘기더라도 위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한 예.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유독 이 여름철에 이 문제가 부각되는 이유, 우리가 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은데 네. 24시간 가동을 하는 이 발전소가 네. 있고 이 흔히 원자력 발전소 네. 이 중간에 멈출 수가 없고 여기는 전기를 계속해서 생산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전력량의 평균적인 수치에 맞춰서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면에 일시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좀 유동 가능한 이 전기 생산, 그러니까 뭐 LNG라든가 이 석탄 화력 발전소는 이 연료를 넣으면 가동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네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인 거죠. 네. 때문에 계속해서 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세계 기준으로 보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훨씬 좀 미달합니다. 네네. 이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OECD 평균에 미달이지만 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 산업용 전기요금 대 가정용 전기요금의 이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거든요.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전기요금 인상 이야기가 지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조금 싸게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블랙아웃과 한전 경영난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서 당장 떠오르는 대책은 추가 전기료 인상인데요. 네. 예, 정부는 올해 4분기부터 기준 연료비를 킬로와트 시당 4.9원 추가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전기료 인상은 전력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전기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조세 저항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2분기에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으로 킬로와트 시당 총 6.9원을 올린 데 이어 3분기에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5원 더 인상한 바 있는데요. 4분기 인상까지 단행하면 올해만 최소 15.1% 이상 전기료가 오르게 됩니다. 네. 자, 폭염 속에 다가오는 블랙아웃 위기 생각만 해도 네. 아주 오싹해집니다. 예. 산업계는 물론 가정에서도 전기 아껴 쓰기로 좀 힘을 보태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이 네. 전력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 쓰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2020년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 가운데 용도별로 이 가정용이 4년째 계속 증가 추세이긴 합니다만 이 14.5%를 가정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어디 썼느냐 하면 이 공공이나 서비스업 사용량이 33%, 산업용이 52.5%입니다. 네. 이 산업용 중에서는 제조업이 90%가량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산업용 전기 사용을 이렇게 전력량이 늘어날 때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좀 고민하지 않으면 블랙아웃 위기는 계속 또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이 청취자들께 전기를 마음껏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재난에 가까운 더위 때문에 온열 질환에 걸릴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전기를 무조건 아껴 쓰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은
이 운영 예비력이 10.5%라서 좀 안정적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여름에만 무더위 시즌에만 이 발전소를 돌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게 적자 때문에 가동이 좀 힘든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 그 여름에만 발전소를 지금 발전소가 민자 사업으로 돌리고 있다 보니까 네. 민간 기업들은 이 여름에만 반짝 가동하는 걸 이 선호하지 않거든요. 네. 이 전력에 대한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좀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기후 변화로 무더위는 계속 이어질 테고 맞습니다.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이 하루빨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민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의 광장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시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실험과 도전으로 사회 문제 해결 사례를 만들고 있는 공모 사업이죠. 좋은 변화 실험실을 김현지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네, 좋은 변화 실험실은 시민 참여형 공익활동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나 주차난, 기후위기 등 많은 분야의 사회 문제를 시민이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인데요. 비영리 공익활동 단체나 대구 기반 공익활동가 5인 이상의 모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공모로 참여팀 몇 팀을 뽑는데요. 올해는 2팀이 뽑혀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그중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적당한 불편이란 팀과 함께 해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우유값과 멸균팩, 청바지와 건전지를 지역 카페와 노인복지관을 돌며 수거해 자원순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수거 현장에 함께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 그 적당한 불편에서 왔어요. 우유팩 수거하러 왔습니다. 많이 모이셨나요? 바쁘셨죠? 아니에요. 여기. 예, 감사합니다. 사업 시작하고인가? 그때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매주 저희들이 와서 수거해 갈 테니 혹시 모아주실 수 있느냐. 사실 카페에서는 이걸 또 다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다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카페 몇 군데 정도가 이렇게 거점 카페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4군데요. 요거 가져가면 되겠죠? 네. 와, 많이 모였다. 건전지 일부 있어요. 이만큼. 보통 카페에는 우유팩, 멸균팩만 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회수하는 품목을 청바지, 건전지 다 하신대요. 그래서 일부 모여지고 있어요. 청바지랑 건전지까지 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여기는 관장님께서 저희하고 협약식을 했잖아요. 협약식 하면서 보통 카페에는 우유팩, 멸균팩밖에 없는데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다 얘기를 해서 홍보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까지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양이 진짜 많네요. 여기 지난주보다 한 반틈 줄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차가 왔었거든요. 와서 싣고 갔었어요. 네,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 팀이 활동하는 동네 책방 공공협동조합에 버리는 우유값이나 청바지를 가져오면 분리배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쓰레기들을 동행정복지센터나 재활용될 수 있는 매장에 갖다 주면 일부 멸균팩은 핸드타월로, 우유값은 질이 좋은 화장지로 재탄생한다는데요. 적당한 불편팀의 활동 소감 들어보시죠. 적당한 불편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감소하고 좀 더 나은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실천들을 일상에서 해보자라는 이제 의미로 적당한 불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서 특별히 소감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내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거고 그게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하면 못하죠. 내가 즐겁고 재미있고 사람 관계가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꼭 이 활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활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내가 나선다고 될까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시작하는 게 그리고 또 나 주변에 있는 우리가 시작하면 지금처럼 약간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학습하다가 이거 한번 실천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줄 몰랐거든요. 이제 수백 명이죠. 네, 그렇게 많은 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 마을에 어떤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나부터 시작한 행동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것이 계속 민에서 하는 게 가능할까?
않을까.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활동하다 보면 이거를 이제 행정에 지자체나 기관에 우리가 그런 어떤 제안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점이 좀 다양하게 이제 시민들이 근접하기 쉽게 쉬울 수 있는 그런 거점을 정책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좋은 변화 실험실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와 활동들이 정책으로 좀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변화 실험실이 그동안 운영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든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육 선임 매니저에게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구 미세먼지 엑스파일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진행한 사업입니다. 한창 2017년, 18년도에 미세먼지가 심했었는데요.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계가 내가 주거하고 있는 곳과 무관한 곳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구에 거주하는 시민 50여 명이 시민 모니터링단이 되어서 거주 지역별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총 70여 곳의 생활 환경에서 1개월간 미세먼지를 측정한 뒤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찾았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다음 해에 이제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의제 포럼에서 이제 주제 발표도 하고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와 협업해서 시민이 그리는 미세먼지 지도 2기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업 중반을 넘어가는 팀도 있고 사업 초기인 팀도 아직 있는데 사업팀에서 기획한 내용을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남았고요. 시민분들도 좋은 변화 실험실 사업에 많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사업팀의 내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알리는 역할에 조금 더 신경 쓸 예정입니다. 네, 좋은 변화 실험실에 대한 시민의 많은 관심으로 지역의 공익활동 참여 문화가 더욱 확산하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8도에서 35도 분포로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네, 8월 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아침 요강장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